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여기 조금 옮겼나요? 아유, 이게 옮겨갔네요. 자, 시장은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죠? 약보합으로 끝나서 그나마 상승 하락에 대한 저기는 경직성을 보이면서 떨어지진 않고 있죠. 여기 보다시피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죠. 상당히 아유 그림이 하방 경직성을 보여서 아마 그 이번 11월 물가 지수하고요. 미국의 11월 물가 지수 그죠? 발표가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FOMC 연준 회의가 내일부터 열리죠. 모레까지. 우리 시장은 이제 하루 늦으니까 미국 시장에서 13, 14, 15일이 이제 우리는 14, 15일이 되죠. 미국에 13, 14일이니까 이틀 동안 우리나라는 입장에서 보면 14, 15일이겠죠. 자, 연준회의가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 이미 뭐 예상되어 있는 건 0.5포인트 빅스텝으로 갈 것이다. 이것은 뭐 다 듣고 빅스텝이 가고 나서부터는 이제 점진적인 그죠?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미국이 기준금리를 연준해서 이제 속도를 점진적으로 속도를 조정을 하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빅스텝이 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아마 기준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아마 속도 조절이 나올 것으로 보고요. 그것이 이제 기대 심리.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물가 지수의 예측은 지금 7.2 정도에서 7.4 정도로 전망하는데 만약에 이거보다도 더 떨어져서 6% 정도로다가 예측이 된다 그러면 시장은 환호할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요. 이제 이거 이제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은 점점 CPI가 내려가는 속도를 보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냐? 많은 그 유명 그 전문가들이 외국계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는 물가 지수 이거는 어느 정도 잡혔으니까 이제는 기업의 이익이다. 기업의 이익으로 봐야 된다. 따라서 지금 경기 침체로 가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기 어렵다. 조정으로 봐야 된다. 역실적 장세에서 실적이 부진하니까 더 떨어져야 된다. 역실적 장세. 그죠? 주식시장의 사계절 얘기를 한 것처럼 역시적 장세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부진하면 주가는 더 이상 못 간다. 이렇게 해서 최저 21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또 내년에 이게 물가가 하락하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럽니다. 완전 고용은 가 있고요. 미국 기업이 지금 완전 고용이 가 있고 큰 손들의 입장에서 꾸준한 소비 지출이 소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소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고 물가까지 만약에 하락한다 그러면 내년은 지수는 오히려 반대로 올라간다. 그럼 한국 증시도 역시 올라간다. 따라서 한국 증시는 골드만삭스는 2,700 또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면 3,000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측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말자. 저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차트상으로는 지금 좋습니다. 뭐 다시 쌍고점을 만들어서 뭐 그저 폭락으로 간다. 그래서 2,000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정배를 만들고 지금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죠? 60일을 깨지 않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도 역시 아직은 뭐 추세 전환해 놓고 지금 강력하게 그 장대 양봉으로 추세 전환을 해 놓고, 추세 전환하면 조정을 하고 가거든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추세 전환하면 조정을 하고 간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N자 파동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서 아직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자, 그래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 내일하고 모레 연준회의가 끝나고 나서 시장이 반등하되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실제 해외 증시도 어떻게 됐나요? 해외 증시들 일봉을 보면 이게 다우존스인데, 다우존스는 이미 추세 전환을 해서 갔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추세 전환해서 나갔죠. 그죠? 또 S&P 지수는 아직 그죠? 추세 전환이 넘어가기는 했죠. 그렇지만 확실하게 넘어갔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예, 여기 부딪히고 내려왔으니까. 그 다음에 나스닥은 뭐 전혀 뭐 움직이질 않고요. 그죠? 아직 추세를 돌려놓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추세 전환을 했습니다. 똑같이.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자, 이걸 보고서 우리는 그럼 종목을 잘 들고 가면 되지 않느냐? 여기도 우리 이제 그죠? 일봉상에도 뭐 일단 추세 전환을 해놨으니까, 자, 이것이 뭐 싼 고점은 이런, 저는 뭐 이런 걸 갖다가 바닥에서 싼 고점을 따지는 자체가 좀 무식강스러운 거죠. 예. 뭐 고점에서 나오면 몰라도 저건 추세 전환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부딪히고 내려와서 다시 만약에 60일을 안 깨고 간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보면 그래서 투자 종합을 보면 외인들이 경계심 때문에 일별 현황을 봤을 때 어제는 그래도 막판에 종가에 들어올려서 음봉에서 아니 매도해서 그죠? 매수로 전환했고요. 오늘은 일단 뭐 1,100억을 팔았는데요. 당일 상황은 역시 여기도 종가에서 끌어올렸습니다. 계속해서 외인들이 하는 행동은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가에 끌어올리고. 자, 자기네들은 그런 매도를 하긴 했지만 오늘 계속 막판에 보면 지수가 약보합으로 끝났죠. 0.62 그죠? 퍼센트지는 0.03으로 끝났는데요. 저는 부정적으로 보다는 긍정적으로 본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는 그렇게 생각보다 우려되지 않는다. 그것은 완전 고용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구매력 지수도 올라가고 있어서, 그럼 이제 연준 회의가 끝나고 나면 뭔가가 시장은 좀 더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짐작하고 싶고요. 오늘 시장은에서 뭐 공포 지수도 지금 최악으로 뭐 사람들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또 공포 지수를 많이 전문가들이 사용합니다. 공포 지수. 자, 데드크로스에 빠진 월가 공포 지수가 증시의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데드크로스는 이제 죽음의 십자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VIX 지수가 20선에 가까워지고 하회할 경우 뉴욕 증시가 뭐 그죠? 각세장으로 들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랬는데, 지금 최근 50일간 지수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지수 평균 값을 60일선을 많이 보는데 미국은 50일선을 많이 봅니다. 50일 지수 평균 값을 연결한 선인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돌파할 때 가리킨다. 데드크로스는 참 이 대세상승장에서 보통 제가 이제 주봉에서 60주선, 20주선이 60주선을 통과하는 이런 그 대세상승장으로 가는 거로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아래로 돌파하면 데드크로스로다가 굉장히 위기로 하지만 반대로 간다면 어떻게 되죠? 네. 반대로 간다면 저는 지금 뭐죠?
지금 우리 시장은 지금 어디죠? 예, 지금 50일선이 120선을 깨고 내려가는 거는 뭐 약세장에서 여기서 이미 벌어졌고요. 그죠? 예, 60일선이 120선 깨는 장은 약세장으로 이미 갔고요. 지금은 오히려 그죠? 이제 정배를 갖고 21선이 60을 통과하는 정배를 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데드크로스를 말하는 그 61선이 120선 깨는 거는 약세장으로 이미 여기 지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그래서 VIX 공포지수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치솟아 가지고 80선 위로 치솟아 가지고 극단적인 공포감을 반영했고요. 최근에는 10월 12일에 34.53까지 치솟은 VX방 그죠? 이걸 갖다가 뭐 여러분도 뭐 공포지수 때문에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공포지수가 그죠? 완화돼 있어서 뭐 지수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포지수를 또 VX 그죠? 찾아가지고 또 보여줘야 되는데 어쨌든 너무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도 또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배로 올라갔기 때문에 40년 만에 최고 기록을 했다. 그죠? 유럽의 물가 지수가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자릿수를 기록하면서 4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이런 여러 가지 변동성 장세에서 그래서 지금은 주수가 못 가고 개별 장세로다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주도주가 제대로 못 가고 있죠. 개별주 장세가 이어지면서 또 그죠? 개별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얼마나 이제 달라질지는 내일하고 모레가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미국의 물가 지수가 CPI가 어떻게 나올 거냐에 갖다 지수 영향을 아마 줄 가능성이 크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국방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반등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개별 종목들이 이제 의약 주들이 좀 반등을 했고요. 오래간만에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것은 역시 현대미포조선이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기관이 강력한 매수가 되면서 이제 전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예, 떨어지는 것이 전저점을 깨지 않고 그죠? 깨지 않고 다시 반등해주는 모습으로 이제 올라가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 않냐. 물론 조선주 중에서 조선주로 이제 그 판단하는 기준도 다 다릅니다. 애널리스트가 지금 제가 듣는 세 사람의 애널리스트의 그 전망을 봤는데 다 틀립니다. 세 명의 애널리스트의 전망을 보니까 그죠? 세 명의 애널리스트의 제가 전망을 다 봤는데 다 틀리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더더욱 선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자, 이걸 들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려움을 겪게 만들 정도로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일단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그다음에 수주와 이 조선주는 수주 플러스 뭐가 돼야 되나요? 예, 실적입니다. 예, 수주로도 가지만 또 실적도 개선돼야 되는데 그런 실적이 안 되니까 누가 못 가는 거죠? 수주는 들어왔는데 실적이 받침되지 못하니까 바로 이제 삼성중공업 뭐 가지를 못했죠. 전혀 그죠? 가지를 못했습니다. 뭐 계속해서 현대미포가 올라가는 동안 현대미포는 제가 여기서부터 추천 나갔으니까 20년 지금 6월 8월 달인가요? 8월 달 추천 나가면서부터 이렇게 올라갔지만 자, 삼성중공업은 어떻게 됐느냐? 20년 8월입니다. 20년 8월부터 얘는 뭐 간 것도 없습니다. 대우조선도 마찬가지죠. 20년 8월부터 얘도 20년 8월부터 뭐 잠깐 올라갔다가 그지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럼 조선주가 가기 위해서는 실적이 개선돼야 되는데 이건 4분기에도 실적 개선이 힘들죠. 그나마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조선은 아마 실적 개선이 더 될 것으로 예측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아직도 멀었다. 그러면 조선주가 주도주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 실적 좋은 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만 가고 얘네들은 가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주도주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업황에서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얘들은 못 갔지만 대신 이제 중소형 그 조선주들은 가죠. 세진중공업이라든지 그죠. 얘는 안 떨어졌죠. 또 한국카본이라든지 그죠. 한국카본이라든지 20년 8월 달에서 올라와 있죠. 근데 이 정도로 주도주가 끝나버린다 그러면 주도주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이것이 아마 실적 현대미포조선 실적 발표는 내년 1월 말이나 4분기 실적 발표가 1월 말 정도 돼야 되니까 그 정도에서 지금 반등해서 다시 정배열을 만들어 준다면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여러분이 그죠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들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60일 통과할 건지는 좀 봐야 되고요. 정배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죠 정배열을 만들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한번 가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제 주가가 올라와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국방 종목이 좀 반등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가 반등을 해줬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뭐 시장이, 그 다음에 제약주들이 반등을 해서 2차 전지가 테슬라가 너무 급락하면서 테슬라가 신저가를 깼나요?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 소부장 기업들이 좀 못 올라갔다. 엔비디아는 뭐 반도체가 사서 굉장히 강하게 나가는데 테슬라는 상당히 고전면치고 그저 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신저가가 직전까지 가서 추세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못 갔다 이렇게 보시고요. 추세는 계속 하락 추세 있죠. 그죠? 추세는 계속 밴드에서 하락 추세를 나가고 있다. 이런 것이 좀 아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또 이 밴드를 또 깨고 내려간다면 더 위험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2차 전지도 못 가고 있고요. 오늘도 공매도를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공매도를 쳤는지 계속해서 지금 공매도를 강하게 나가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공매도를 좀 덜 했네요. 또 LNF도 LNF는 역시 오늘도 공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167억. 그러면서 에코프로비움까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움도 오늘 공매도를 좀 했는데요. 그래도 양봉으로 돌아서긴 했어요. 어쨌든 공매도가 2차 전지가 굉장히 공매도를 많이 하면서 못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종목에 대해서 반도체는 아직은 시기상조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는 것을 봐서는 서서히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최소한 뭐 1월 1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반도체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예측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아무튼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그 다음에 또 디램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 상황이 반도체 전망이 어떻게 될지 그때 가서 또 예측을 해드리고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앞으로 시장은 뭐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으니까 또 좋은 주식을 들고 있을 때는 희망을 가지고 들고 가셨으면 좋은 결과로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쉬고요. 목요일 날 오전에 무료 방송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